제인 씨, 정신이 좀 들어요? 누구세요? 나 김도윤이에요. 나 못 알아보겠어요? 김도윤?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한데 제 남편 좀 불러주세요. 우리 기찬 씨요. 잠깐만 있어봐요. 일단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2주 넘게 빛 한 줄기 없는 무의식의 터널 속을 헤매던 강재인은 마침내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구한 김도윤을 알아보지 못했고 기억은 과거로 돌아가 있었죠.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강재인의 기억은 황기찬과 이혼하기 전 아직 세상이 따뜻하던 시점에서 멈춰 있었어요. 선배, 제인 씨가 좀 이상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역행성 기억상실증으로 보여. 제인 씨의 경우 가장 행복했던 시점에서 기억이 멈춘 것 같아. 내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멈추게 한 거지. 기억상실증이라니? 이걸 어째야 하나?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인 씨 검사 결과를 보니까 뇌에 큰 이상이 없어서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야.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강재인은 처음에는 김도윤을 경계했지만 의사로부터 자신을 살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고 모든 경계를 풀었어요. 김도윤은 본인이 강재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어요. 강재인은 황기찬이 강세리와 바람난 것도 모자라 YL그룹을 빼앗아 회장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강재인의 아버지 강규철과 아들 은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강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뜬 강재인은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은호의 죽음을 듣고 받은 큰 충격이 모든 기억을 돌려놓았던 것이죠. 도윤 씨, 저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인 씨. 그런데 사실 제인 씨가 살아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모두 제가 죽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인 씨도 느꼈겠지만 제인 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분명히 제인 씨를 죽이려 한 거였죠. 설마 또 황기찬과 강세리가? 아직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둘 중 한 명이거나 둘이 공모해서 벌인 일이겠죠. 분명히 그 인간들은 제인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또다시 제인 씨의 목숨을 위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인 씨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그랬군요. 그럼 저희 엄마도 제가 죽은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제인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아마 어머니도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제 멋대로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제인 씨. 아니에요. 도윤 씨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나도 알아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고 숨어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야겠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제인 씨가 빨리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수든 뭐든 하죠.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소름 돋지만 나 기억 상실에 걸렸을 때 정말 황기찬 그 인간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집에서 가족들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여길 뛰쳐나가고 싶었죠. 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척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능하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해봐야죠. 어차피 황기찬이 저지른 모든 짓들을 밝혀내려면 그 집에 들어가야만 해요. 어쩌면 지금이 그게 가능한 유일한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강재인은 이미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건 부딪히는 일 뿐이었죠. 강재인은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제인이.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야? 장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제인이라고. 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신 몰랐던 거야? 황기찬은 강재인의 전화를 받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졌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강재인이 확실했죠. 황기찬은 강재인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실 앞에서 김도윤과 마주쳤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죽었다던 강재인이 왜 살아있는 거야? 강재인 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인 씨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인 씨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혹시 제인 씨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네가 뭔데 제인이를 지켜? 이유가 뭐든 어떻게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 미쳤어? 전 아주 멀쩡합니다. 그것보다 눈치채셨겠지만 제인 씨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에서 기억이 멈춘 것 같다고 하는데 제인 씨는 황 회장님하고 살던 그때가 참 행복했나 봐요. 딴 여자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집어삼킬 줄도 모르고. 그이 못 다물어. 너 제인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제인이 케어할 거니까 당신은 이제 신경 끄고 갈게 가. 그때 강재인이 병실에서 뛰쳐나와 황기찬에게 달려들어 품에 안겼어요. 황기찬은 당황했지만 얼떨결에 강재인을 품에 안았죠. 여보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다고. 강재인은 황기찬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실은 황기찬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죠. 황기찬은 순간 살짝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자기를 보며 환하게 웃는 강재인은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였죠. 황기찬은 강재인의 미소를 보자 강재인과 함께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기찬은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 나한테는 강세리가 아닌 강재인이 필요해. 날 물어뜯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 투성인데 만약 제인이가 내 옆에 있다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여보. 오려고 했는데 면회도 불가하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나도 보고 싶었어,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여보. 나 집으로 갈래.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당신 아직 퇴원하긴 일러. 병원에서 푹 쉬면서 치료받자. 나 정말 괜찮은데 당신이랑 떨어져 있기 싫단 말이야. 강재인은 황기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강재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지만 복수를 위한 연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견뎠어요. 강재인의 미소 뒤엔 피처럼 붉은 분노가 숨어 있었고 강재인은 황기찬의 지옥 같은 품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죠. 황기찬은 강재인이 기대오자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잊은 줄 알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불쑥 튀어나왔죠. 황기찬은 마치 강재인과 연애라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강세리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고 어떻게든 강재인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간 황기찬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보,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강재인이 살아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은호 엄마가 살아있다고?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은호 엄마가 살아있다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가 방금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어요. 은호 엄마 살아있었어요. 김도윤 그 자식이 은호 엄마를 숨겨놓고 죽은 사람을 만든 거였어요. 뭐라고? 그 인간은 왜 그런 짓을 한 거라니? 누군가 은호 엄마를 죽이려 해서 은호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데 지가 뭔데 그러는지. 그리고 은호 엄마 기억상실증이랍니다. 기억상실증? 기억이 과거로 돌아가고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 은호 엄마 기억이 2018년에 머물러 있대. 은호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나랑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하던 그때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강재인 혹시 또 뭔가를 꾸미고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의사 만나고 왔어. 기억상실증이 맞다고 했어. 그리고 은호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내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은호 엄마 집에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뭐? 은호 엄마를 데려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당신도 알잖아. 회사에서 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YL그룹 손에 넣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신이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지금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 몰라?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지호애미가 뭘 어쨌길래 우리 아드님이 회장에서 쫓겨난다 소리가 나와? 전 그저 기찬 씨를 돕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의도가 뭐였든 지금 상황을 봐. 이대로 있다간 강미란 상무가 날 쫓아내고 강승우를 회장 자리에 올리겠다고 나설게 뻔해. 그래서 말인데 강재인을 이용해야겠어. 나 다시 강재인의 남편이 돼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나랑 지호는 어쩌라고? 당분간만이야. 당신하고 위장이혼하고 은호 엄마 이용해서 YL그룹 제대로 먹고 나면 다시 당신한테 갈게. 뭐? 위장이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랑 지호랑 이 집에서 나가서 또 숨어 살라는 거잖아. 당신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줘. 당신이 버려놓은 일들만 아니었어도 이럴 필요도 없었어.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싫어.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래 지호애미야. 은호 엄마 잠깐 이용만 하고 다시 너랑 지호 불러들인다는데 그것도 못 해주니? 너한텐 지호가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니면 당신 다른 방법이 있어. DH홀딩스나 강미란 상무 입에서 회장해임 얘기 안 나오게 할 방법이 있냐고. 없으면 내 말대로 해. 황기찬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강재인을 이용해서 회장 자리를 공고히 할 거라는 게 황기찬의 핑계였지만 사실은 강재인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죠. 황기찬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강세리를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가 컸어요. 강세리 때문에 은호까지 죽게 했다는 생각에 이르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리고 강재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기찬은 자기가 강재인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강재인과 함께하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강세리한테 점점 실망하며 마음이 식어갔던 황기찬은 강세리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황기찬은 지금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강재인과 함께 YL그룹을 온전히 차지할 생각에 두근거리기까지 했죠. 여보, 이제 내일이면 퇴원 가능하대.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너무 좋다. 여기 혼자 있는 거 갇혀 있는 것 같고 너무 답답했어. 빨리 다시 집으로 가서 당신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 나도 그래. 사랑해, 제인아. 강재인은 설마 했던 작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강재인은 황기찬의 반응에 살짝 놀랐어요. 강세리와 바람나 자신을 버려버린 황기찬이기에 이렇게 쉽게 황기찬이 넘어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강재인은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강재인을 바라보는 김도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제인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바라만 봐도 소름이 돋는 황기찬을 사랑하는 척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 더럽혀 놓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인간들하고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우리 집에 무언가를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걸 찾아야만 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집도 되찾고 황기찬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제인 씨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나도 최대한 도울게요. 아니요. 강세리와 황기찬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모든 게 완벽하고 철저해야 해요. 도윤 씨와 연락하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복수는 제 힘으로 해내야만 해요. 나 자신 있어요. 알겠어요, 제인 씨. 언제라도 포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고마워요, 도윤 씨. 그렇게 강재인은 다시 원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황기찬은 모든 것을 강재인이 집에 있던 그때처럼 세팅해 놓았죠. 강재인은 자기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극을 하고 있는 황기찬을 보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본인의 인생을 망치고 은호와 아버지까지 죽인 황기찬을 사랑하는 척 연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황기찬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황기찬은 강재인이 집으로 돌아오자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강세리에게는 위장 이혼이라고 했지만 사실 황기찬은 강세리를 이쯤에서 버려버릴 생각이었죠. 황기찬이 그렇게 나온다면 강세리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강세리는 황기찬이 김도희를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무너지지는 않겠죠. 결국 강세리와 황기찬은 서로 배신하고 물어뜯다 자멸하게 될 것 같네요. 이제 다시 아버지가 지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강재인은 강규철이 집안에 남겨놓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요. 그것뿐 아니라 황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한 증거들을 하나둘 찾으면서 황기찬을 지옥으로 빠지게 만들겠죠. 과연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강재인이 어떤 복수극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여왕의 집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